엄마, 요즘 생일을 일일이 다 챙기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연락 한 통을 안 하다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의미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네. 엄마, 저희도 일 있고 애들 챙기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죠. 그래, 이해해. 그깟 생일쯤이야. 너희 인생에선 아무 의미 없을 테니까. 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인가 싶어요.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서러워서 그런 거다. 1년에 한 번뿐인 날 자식들과 밥 한 끼라도 먹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바람이었니?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생일날 찜질방에서 홀로 보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가족들은 왜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작은 아파트 단지. 이순남 씨는 올해로 73이 됐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겨울 햇살은 따스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았다. 거실 한켠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순남 씨는 물이 끓는 소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텅 빈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쯤엔 아들이 케이크 하나 들고 와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하고 웃으며 안아줬을 테고 딸은 전날 밤부터 엄마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라며 전화를 했을 텐데 올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전날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만충해 두고 일부러 진동 모드까지 켜둔 그녀는 오전 9시, 10시, 11시가 지나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한 핸드폰 화면, 그저 광고 문자가 두세 개, 지역 커뮤니티의 공지 알림 몇 개가 전부였다. 순남 씨는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뭘 또 기대했노? 네가 30 넘은 아들 낳고 키운 게 몇 년인데 아직도 철없이 기다리나? 입으로는 체념하듯 말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계속 쓸쓸하고 허전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부엌 찬장에서 미역국 재료를 꺼냈지만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내 생일인데 내가 미역국 끓이면 뭐하노? 그렇게 부엌도 텔레비전도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책장 위에는 몇 달 전에 찍은 손주의 돌잔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액자를 들여다보다가 순남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돌잔치 땐 가족 모두가 모였었다.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 거실이 꽉 찼던 그날을 떠올리며 피식 웃었지만 곧 입꼬리가 내려갔다. 그때도 아무도 그녀의 생일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만 허겁지겁 먹고 기념사진 찍고 다들 바쁘다며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또 확인했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린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손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늘 챙겨둔 수건 2장, 세면도구, 여벌 속옷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익숙한 듯 그 가방을 챙겨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목적지는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오래된 찜질방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그리고 너무 서럽지 않게 하루를 흘려보내기에 그만한 장소도 없었다. 순남 씨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잔주름은 깊어지고 눈매는 푹 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미련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면 괜찮아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늘은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서러웠다.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생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다시 한번 손에 들었다. 액정에선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오전 11시 42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
아직 점심시간 전이니까 일하다가도 생각나면 한 줄쯤은 오겠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뭐. 그런 거라도. 순남 씨는 애써 밝은 생각을 품어보려 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 작은 기대조차 스스로 비웃게 되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 어려웠고 그나마도 방문하면 늘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을 때마다 순남 씨는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 먹일 간식도 싸주고 며느리 손에 작은 봉투라도 쥐어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진심으로 카카오톡 한 줄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 흔한 하트 이모티콘 하나라도 붙은 메시지가 오늘 같은 날엔 왜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핸드폰에 갑자기 띠링 하는 소리가 울렸다. 순간 움찔하며 화면을 켰지만 동네 교회에서 보내온 주일 예배 안내였다. 실소가 새어나왔다. 아이고야, 내가 이걸 기대하고 있었나. 순남 씨는 화면을 꺼버리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다. 마치 무거운 짐처럼 더는 쳐다보기도 싫었다. 잠시 뒤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에는 가족 모두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남 씨는 괜히 그 사진을 눌러보았다. 그 안에 자신은 없었다. 예전에는 손주 사진이었는데 바뀐 지 오래였나 보다. 그렇게 가족끼리만 잘 살면 됐지. 뭐 나까지 바라면 내가 욕심이지. 그녀는 그렇게 또 스스로를 타이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아들 생각이 났다. 성호는 바쁘겠지.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더만. 그래도 퇴근 전에 전화 한 번쯤은 아니지. 요즘은 점심때도 잠깐 시간 내서 안부 전화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결혼하고 나서 점점 무뚝뚝해졌고 아내 눈치 때문인지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다. 그럴수록 순남 씨는 점점 더 아들과의 거리감을 체감했고 오늘 같은 날엔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이 되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지만 입맛은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어젯밤 먹고 남긴 김치찌개와 밥 한 덩어리뿐이었다. 에이, 내가 내 생일날까지 이런 거 먹고 싶나? 문득 머릿속에 찜질방이 떠올랐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날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한 불가마에 들어가 땀 한 바가지 흘리면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예전에도 서운한 일이 있을 땐 그곳에 갔었다. 오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다녀오자.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회색 바지와 두꺼운 패딩을 꺼냈다. 작은 손가방에 수건과 세면도구를 챙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움직였다. 현관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래, 바쁜 거 알면서 내가 뭐 괜히 기대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았다. 닫히는 문 너머로는 여전히 고요한 집 안이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차가운 금속 버튼 위로 주름진 손등이 내려앉았다. 그 손엔 기대조차 사라진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던 그녀의 눈엔 피로한 삶이 흘러갔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생기 없이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이내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올해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지. 내년은 또 다르려나. 그녀가 찜질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후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로비엔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있었고 연인들이 웃으며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순남 씨는 어쩐지 더 외롭게 느껴졌다. 회원증을 내밀며 말없이 계산을 마친 그녀는 익숙하게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불가마로 향했다. 그 순간
순남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잊은 줄 알았던 기대가 한 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서운함으로 바뀌었고 그 서운함은 곧 작은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노곤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불가마 안은 조용했고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릴 뿐이었다. 벽에 기대 앉은 이순남 씨는 얇은 수건 하나를 머리에 두르고 무릎을 꼭 끌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는 손을 들지도 않았다. 마치 이대로 서서히 증발해도 괜찮다는 듯 무기력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입안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너무 작아 본인조차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초라하다. 참 초라하구나. 남들 다 받는 생일 축하 한마디, 집 앞에 놓인 조그만 케이크 하나 그마저도 없이 혼자 불가마에 앉아 땀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게 느껴졌다. 순남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릴 적 자식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색종이로 접은 꽃다발을 들고 방에 들어오던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때는 손편지 한 장에도 눈물이 핑 돌았고 아이들이 끓여준 달걀 반쪽짜리 미역국에 감동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바빠졌다. 그건 그녀도 이해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자식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다시 씁쓸한 한숨으로 번졌다. 순남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3시 15분. 이 시간이면 며느리는 아이들 하원 준비로 정신없겠지. 딸은 근무 중일 테고 아들은 아마 팀 회의 중일 것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이해하지 못했다. 한 줄 문자도 한 통 전화도 못할 정도로 바쁜 거니? 정말 그게 이유야?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 이윽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순남 씨는 더 안쪽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표정, 이 붉어진 눈시울, 말라붙은 입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팔을 무릎에 얹은 채 얼굴을 파묻었다. 숨을 고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느 순간 뜨거운 것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렀다. 땀이었을까? 눈물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엔 점점 원망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면 억울하기도 했다. 그리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성우 공부시킨다고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은 늘 중고 옷을 입었고 딸 세은이 결혼식 땐 가진 돈을 다 털어 예단까지 해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일날 문자 한 줄 없이 외면받아야 할 존재가 된 걸까? 잘못 산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서일까? 아니면 너무 적게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결국 이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가장 미웠다. 불가마의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몸은 땀에 흠뻑 젖었다. 하지만 순남 씨는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 뜨거운 공간이 외면받은 자신을 벌하는 곳처럼 느껴졌는지도 몰랐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뜨거운 공간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도 않은 채 조용히 불가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태동하고 있었다. 그건 상처 혹은 결심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그래. 이렇게 살 순 없어. 적어도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게 하고 싶다.
어제는 생일인데 왜 연락 한 번 안 오시나 했더니 오늘은 아예 감감무소식이네. 다음 날 아침, 대구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새벽부터 부슬비가 내렸고 창문 밖으로 번지는 물방울 자국처럼 정재민의 머릿속도 복잡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어머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재민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다가 자동응답기로 넘어갔다. 지금 거신 번호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는 평소에 절대 휴대폰을 꺼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혼자 계신 날이면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계시곤 했다. 혹시 밤새 충전기를 안 꽂아두셨나 싶어 아내에게도 슬쩍 물었다. 당신 어제 어머니랑 카톡했었어? 아니요. 못했죠. 아, 생신이셨는데. 내가 깜빡했네. 아내의 무심한 반응에 정재민은 괜히 짜증이 났지만 뭐라 말하진 않았다. 다만 점점 불길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그는 동생 정세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은아, 엄마랑 연락했었어? 아니, 왜? 어제 하루 종일 연락 없더니 지금도 전화 꺼져 있어. 집에도 안 계셔. 뭐? 집에도 안 계신다고? 순식간에 정세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둘은 통화를 끊고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정재민은 대구 수성구에서, 정세은은 창원에서 바로 열차를 예약했다. 집에 먼저 도착한 정재민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예요. 안에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경비실에 들러 CCTV 확인을 요청하자 전날 오후 12시 50분경 어머니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장면이 확인됐다. 그 후로 돌아온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세은이 도착한 뒤 남매는 함께 찜질방과 시장, 병원, 근처 공원을 모두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순남 씨는 없었다. 찜질방 프런트 직원은 말했다. 어제 오셨다가 저녁쯤 나가셨는데요. 그 이후론 못 봤어요. 혼자 조용히 다니셔서 특별히 기억은 안 나네요. 병원 응급실에도 구청 민원실에도 기록은 없었다. 그제야 남매는 입을 다물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단단하던 어머니가 단 하루 연락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쓰러지신 건 아닌가?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후 6시 30분 정세은이 조용히 말했다. 신고하자. 경찰에 실종 접수. 대구 남부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긴 설명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이순남 씨가 손주 돌잔치 때 입었던 밝은 핑크색 블라우스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담당 형사는 메모를 받으며 물었다. 실종된 지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수문의 시간은 아직 안 됐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진 건 처음이에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사시는 곳에도 없어요. CCTV에도 안 돌아오셨어요. 형사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다. 혹시 어머님께서 최근에 우울한 기색이나 이상한 말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에 두 남매는 동시에 말이 막혔다. 어제는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딱 그 하루가 어머니에겐 어떤 날이었는지, 자신들이 무심하게 넘겼던 그 하루가 이렇게 무거운 죄책감이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정재민은 무겁게 중얼거렸다. 혹시 어머니가 일부러 사라지신 건 아닐까?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근처 CCTV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찜질방에서 나오는 모습 이후 이순남 씨는 대로변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길 건너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장면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끊어져 있었다. 경찰은 GPS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휴대폰 대신 과거에 자주 들렀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했다. 정세은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가 자주 가던 곳이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엔 한 2년 전에 아는 분 만나러 갔던 기억은 있어요. 대전에 사는 친정 친구분이랑. 그 말에 따라 수색팀은 대구 서부시 외버스터미널 일대를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 9시 40분경 버스터미널 앞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 잊힌 풍경처럼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패딩은 약간 젖어 있었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축 늘어진 채 목덜미에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든 채 멍한 표정으로 숫자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망설이는 듯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순남 씨 맞으시죠? 경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음성에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딜 그렇게 가신 건가요? 순남 씨는 그제야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조금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 밖으로 나와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경찰이 다시 물었다. 어디 가 계셨던 건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마치 준비한 말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나 좀 사라져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림 없었지만 그 안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다. 사라지고 싶으셨다고요? 왜요? 순남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날 찾을까? 누가 진심으로 걱정할까 궁금했어요. 그녀의 말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담담히 말하는 듯한 평온함만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뒤늦게 따라온 정세은과 정재민을 보았다. 형광등 빛에 비친 자식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울먹이며 달려왔다. 엄마 대체 왜 이러셨어요? 연락이라도 좀 하지 저희 진짜. 말을 잇지 못한 정세은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고 정재민은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자식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마치 의도했던 결과를 확인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라. 너희가 얼마나 놀랐는진 알겠지만 나는 너희가 날 정말 찾을지 그걸 보고 싶었어. 정세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되죠? 그러자 순남 씨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다. 시험이라 생각하면 서운하겠지만 나도 사람이야. 서운한 날엔 그냥 어디 멀리 가고 싶더라. 그게 딱 생일이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고 경찰차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다기보단 체념과 지침이 뒤섞인 듯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식들 눈에는 낯설 정도로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경찰은 상황 종료를 알리고 가족에게 간단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했다. 모두가 정적에 빠진 채 순남 씨는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터미널 버스가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디론가 또 떠나고 싶은 사람처럼. 경찰서 귀가조사실 한쪽 벽에 기대 앉은 이순남 씨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 주름 사이를 따라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들 정재민과 딸 정세은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재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제 찜질방 다녀오신 것까진 CCTV로 봤어요. 그 이후엔 정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순남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슬프지도 화가 난 것도 아닌 그저 깊고 오래된 피로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단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없어지면 너희가 날 찾긴 하나 싶어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순간 정세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시면. 하지만 그녀의 항에 섞인 목소리도 순남 씨의 말 한 줄에 묻혀버렸다. 나 나름대로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 한마디에 실내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번 입을 연 이상 마음 깊은 곳까지 꺼내놓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사실 말이지. 요즘 들어 자꾸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 계단 한 칸 내려가는 것도 숨이 차고 밤엔 다리가 저려서 잠도 잘 못 자. 근데 그런 말 자식들한테 하면 걱정할까봐 아니 사실은 그냥 귀찮아할까봐 안 하게 되더라. 그녀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에 올렸다. 예전엔 그래도 생일날엔 너희가 전화라도 한 통씩은 해줬었지. 근데 올해는 하루 종일 정말 아무 연락도 없더라.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 정재민은 눈을 질끈 감았고 정세은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찜질방에 앉아 있었어.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웃고 떠들며 계란 나눠 먹는 거 보니까 괜히 더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사람 같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너희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는데 결국 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밖은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작고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그냥 사라져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없어지면 너희가 찾긴 할까? 혹시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 순남 씨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게 올해 내 생일 소원이었어. 딱 한 번만 나란 사람이 아직 누군가에겐 엄마로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녀의 말은 자식들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 어떤 책망보다도 아팠다. 자신들이 놓쳐버린 단 하루. 하지만 그 하루는 어머니에게 있어 존재 자체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날이었다. 정세은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러자 순남 씨는 그 손을 가볍게 토닥였다. 울긴 왜 울어? 이제 알았으니 됐다. 나 아직 너희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면 올해 생일은 충분해. 순남 씨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말로 다 표현 못한 쓸쓸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건 큰 선물도 거창한 이벤트도 아니었다. 단지 잊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작고 조용한 소망이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정재민과 정세은 남매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더 이상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잊고 있었다는 말은 결국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말보다 기억이라는 형식으로 더 자주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처음 맞이한 그 다음 해 생일날 정재민은 아침 일찍 케이크를 들고 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정세은은 전날 밤부터 대구로 내려와 순남 씨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직접 끓였다. 집안에는 조용한 생일 축하 노래가 흘렀고 거실에는 간소하지만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날 순남 씨는 몇 번이나 말없이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웃기도 했고 중간중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던 건
그녀의 마음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섰다. 해마다 같은 날짜에 1년에 단 하루. 그날만큼은 어머니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손주들이 자라고 가족 사진이 하나둘 벽에 늘어났다. 그러나 순남 씨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식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창틀에 놓인 손편지 하나,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매년 3월 16일이면 아침부터 들려오는 문자 알림음. 그녀는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곤 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날 경찰서에서 말했던 마지막 생일 문구는 사실 조금 과장이 섞인 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외로워서, 너무 서러워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할 만큼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한 해, 또 한 해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어느덧 76이 되었다.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사람이란 참 간사하게도 작은 정성 하나에 울고 작은 무관심 하나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그녀는 스스로의 삶으로 체감하며 살았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생일날 아침부터 자식들이 북적이며 들어왔고 손주들도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순남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포근하게 쏟아지는 오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라져야만 존재를 확인받는 게 부모라면 참 슬픈 일이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고 눈동자가 젖었다. 그녀는 한숨처럼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그걸 알아차렸으니 난 괜찮다. 이순남 씨는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만족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아릿한 표정으로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다. 자식들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날의 생일은 웃음이 많지도 않았고 눈물이 넘치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가장 깊게 느낀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생일을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그날의 부재가 남긴 깊은 흔적이 오히려 앞으로의 가족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끈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쉽게 잊히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마음을 건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소중한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